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과정. 특별히 무섭거나 그로테스크한 경험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사자가 아직 살아계시는 실화라서 이야기해봅니다.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이 나올 때면 저것이 환각 상태인지 정말 빙의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아리송합니다. 이제는 상당수의 분들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많은 증인이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50년 전 당시 동네에 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밤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방에서 잠을 자던 A는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A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A를 쫓아갔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A가 달려가는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의 공동묘지였죠. 이 공동묘지는 제가 어릴 때도 존재했으나 모두 이장하고 지금은 시에서 환경조성 사업을 벌여 꽃밭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올라간 A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A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 공동묘지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셨고 소란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를 발견했을 때 A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에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가 달려들어서 막으려는 순간 A가 파헤친 땅에서 한 쌍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실이 달린 방울이었죠. 방울을 꺼낸 A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 A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A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이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불렀다고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A는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뒤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A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마주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곁에 있던 A의 가족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다가 A를 찾아온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A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지더니 달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죠. A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찼고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같은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는 그 후로 더 영험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의 할머니이신 A는 아직도 태백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영험한 무당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에 횃불을 들고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다는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 사람을 따라가지 마. 제가 아주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하네요. 그때 즈음에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장례식이 끝나고 할아버지를 묻는 산에는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지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어린 나이지만 저만의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죠. 그 방은 문이 두 개 있는데
한 문은 밖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 문은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죠. 부엌엔 창문이 없어서 불을 끄면 시륵같이 어두워지는 터라 저는 밤마다 항상 무서워했어요. 그치만 제 방에서 자려면 어쩔 수 없었고 제 방에서 처음 잔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두운 부엌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기에 엄마가 밤에 뭘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까이 있지도 않은 채 저 멀리서 손짓만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저를 부르다가 저한테 오셨을 텐데 계속 저를 부르시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라고 물었는데 대답 없이 역시 계속해서 손짓만 하더군요. 미묘한 기분이었지만 엄마니까 당연히 이불 속에서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무서움이 잔뜩 밀려온 저는 냅다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 있던 세숫대야에 엎어져서 차가운 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로 안방으로 울면서 아빠한테 갔죠. 이게 웬일인지 엄마는 아빠와 함께 침대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급하게 흔들어 깨우자 엄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의아한 듯 저를 보며 왜 왔냐고 물었고 저는 덜덜 떠는 채로 부엌에 누가 있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엄마와 닮은 형체가 있던 그 자리에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께선 설거지를 하고 항상 물기를 닦기에 부엌에 물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있던 자리에 누가 물을 부어놓은 듯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닌 닮은 형체가 있던 그 자리, 그 형체에게 아무 생각 없이 갔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오싹합니다. 저에게 엄마가 아니니까 가지 마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아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례가 끝났지만 할아버지 방엔 아직 할아버지가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거의 기억이 없지만 제가 하나뿐인 친손자라서 아기 때부터 무척 예뻐하고 식사 후엔 언제나 절 데리고 바깥 바람을 쐬어주러 다니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셨대요.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